미국의 새 관세가 7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하며 미국의 관세율이 18.3%로 대공황 이래 9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입과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붐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 또는 수입 감소와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한 70개국에 새로 정한 15% 이상의 관세가 7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해 미국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15%의 새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고, 대만과 베트남에는 20%, 이웃 캐나다에는 3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도전적인 블랙스의 두 주도국으로 러시아산 석유 구입 중단을 일축하고 있는 인도와 전직 대통령 대우를 문제 삼은 브라질의 수입품에는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관세율은 2.5%에서 트럼프 취임 6개월 만인 현재 18.3%로 7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율은 1935년 대공황 때의 17%를 넘어서 9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관세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 상반기 6개월간 벌써 1,500억 달러를 징수한 데 이어 올 한 해 전체에는 3천억 달러는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민 가구당 최소 600달러씩 2번 또는 1,000달러씩을 부양체크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2,700억 달러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가구당 1,000달러 이상의 관세 배당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 관세 10%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미국 내 수입업자들과 일반 기업들이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고서는 줄줄이 수입 물품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이 대부분인 신발류는 40%, 동남아와 중미산이 많은 의류는 38%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와 TV, 유럽산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6월에 벌써 2.7%까지 오른 데 이어 새 관세 부과로 다시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일대 버즐랩은 미국민들은 올 한 해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가구당 2,400달러씩 더 쓰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이미 4월부터 수입을 줄이기 시작해 6월에는 전달보다 128억 달러, 3.7% 줄인 바 있습니다. 관세를 내느니 수입을 줄이려 한다면 미국 내에서 공급 부족, 소비 위축으로 악순환됩니다. 수익 급감,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물가 불안을 피하면 대신에 경기 침체, 심하면 불경기를 겪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당기기로 관세 무역 정책을 전개해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새 관세 부과로 미국 수입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편 관세의 10%는 수입업자들과 미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수익을 줄이는 것으로 감수했지만 7일부터 새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는 관세의 상당 부분을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넘기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7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눈치를 봐왔던 미국의 수입업자들과 기업, 업체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보편 관세 10% 부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기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줄여 감내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각급 학교들의 개학기를 맞아 학용품과 신발 의류들로부터 식료품, 가전, 전자제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수입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신발과 의류는 미국서 판매되는 전체에서 37%가 수입 물품들인데 높은 관세를 물면서 38% 내지 40%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발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에는 34%, 의류를 많이 수입해오는 베트남에는 20%, 인도네시아 19%, 인도에는 무려 50%나 관세를 물고 있어 많게는 30 내지 40%나 급등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산 식료품과 주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산 와인은 20 내지 25% 오를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학기를 맞아 학용품 가격도 5 내지 10%는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도 품목 관세 때문에 이미 비싸졌는데 새차의 6월 평균 가격이 48,907달러로 5월보다 108달러 오르는 데 그쳤으나 7월부터 9월까지인 3분기부터 본격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GM은 올해 관세 때문에 50억 달러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밝혔고 포드는 30억 달러 손실을 공표해놓고 있어 그중 상당 부분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2분기 수익이 37%나 급감했다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시사해 올 하반기 자동차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가구당 $1,000씩 부양수표를 제공한다고 해도 가격 인상으로 올 한해 가구당 $2,400씩 비용을 더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소비 형태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필수품에만 소비를 집중하고 있으며 여유가 있던 지출은 과감히 포기하면서 미국 가정에서는 점점 더 생존을 위한 소비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경제 곳곳에 그 여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들의 구매 패턴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점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패키지 제품 위주로 장을 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반면 고급 레스토랑 매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내 소비 지출은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료품부터 외식, 비필수 소비에 이르기까지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2분기 세계적으로 간식류 매출이 증가한 반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커피에는 최대 50%의 고을 관세가 부과돼 일상적인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필수품에만 소비를 집중하고 있으며 여유가 있던 지출은 과감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 자체를 줄이고 여름 휴가지도 하와이나 해외 리조트 대신 가족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바꾸며 그동안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묻지마 구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 체인마켓의 경우 손님들이 할인 쿠폰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술과 같은 비필수 소비는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흡수하던 관세 비용을 이제는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현상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관세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가구와 장난감, 가전제품 등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들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으며 월마트, 헤즈브로, 마텔 등 유통과 완구업계 대표 기업들도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개월간 관세 여파가 소비자 가격에 더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충격은 활발한 소비 활동을 하던 중산층에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중심이 필수로 이동한 가운데 미국 가계는 생존을 위한 소비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고용 냉각에 이어 수입 감소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역작용이 나타날지 올 하반기 결산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정책과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과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여파가 미국 경제에서 본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긍정 효과가 클 것인지 역작용에 휩쓸릴 것인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한 달 평균 3만 5천 개밖에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는 고용 쇼크로 미국 경제 불안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일자리 증가폭이 기본 10만 개보다 낮은 7만 3천 개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의 증가폭이 두 달 앞에 25만 8천 개 대폭 하락한 것으로 하향 수정돼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통계국 국장을 전격 정진해 누구도 고용통계를 못 믿게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나 8월부터 고용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관세 여파로 미국의 수입이 4월과 6월에 급감해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6월 수입은 3,375억 달러로 5월보다 128억 달러, 3.7% 급감했습니다. 수입 급감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도 6월에 602억 달러로 전달보다 16%나 대폭 감소해 무역 적자 줄이기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급감으로 계약기를 맞는 미국 내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가격을 잇따라 올리는 관세 여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7일부터는 미국의 관세가 기존의 보편 관세 10%에서 적어도 15%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수입업자들은 물건값을 올리거나 수입을 더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고용 냉각에다가 수입 급감, 공급 차질, 가격 상승으로 연타를 맞게 되면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기 어려워져 소비 위축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에서 68%나 미국민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내수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악순환은 결국 경기 침체, 불경기에 빠지게 할 위험을 높이게 만듭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올 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둔화를 겪겠지만 불경기는 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과 이민 단속 강화 여파가 동시에 몰아치면 마이너스 요인들이 겹치게 돼서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될 위험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 팔려고 내놓은 리스팅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시,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DC 등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 덴버 등은 리스팅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에서 주택 거래가 아직 해빙되지 못해서인지 팔려고 내놓는 리스팅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도시들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메트로 지역 대도시들은 여전히 리스팅 프라이스가 오르고 있지만 남부를 중심으로 리스팅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도시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50대 도시들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리스팅 주택 가격은 44만 3천 달러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집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리얼터닷컴이 대도시들의 리스팅 프라이스를 분석한 결과 로스앤젤레스에선 2022년 7월 97만 달러였으나 올 7월에는 110만 달러로 18.4% 올랐습니다. 뉴욕시의 리스팅 주택 가격은 2022년 66만 9천 달러에서 현재는 77만 5천 달러로 15.8% 인상됐습니다. 보스턴은 현재 리스팅 주택 가격이 84만 2천 달러로 2022년에 비해 14% 올라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리스팅 프라이스가 2022년 34만 5천 달러에서 지금은 38만 5천 달러로 11.6% 올랐습니다. 시카고는 2022년 35만 달러에서 현재는 37만 7천 달러로 7.7% 인상됐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의 현재 리스팅 주택 가격은 61만 2,500달러로 2022년도에 비해 5% 올랐습니다. 하지만 남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리스팅 프라이스가 대부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달라스는 2022년 리스팅 프라이스가 48만 달러였다가 지금은 44만 달러로 8.5% 내렸습니다. 휴스턴은 39만 달러에서 37만 달러로 5.1% 인상됐습니다. 애틀란타의 현재 리스팅 주택 가격은 42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4% 떨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의 리스팅 프라이스는 42만 7천 달러로 2022년에 비해 8%나 하락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리스팅 주택 가격은 현재 51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가장 많은 18% 급락했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리스팅 프라이스는 현재 99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10%나 하락해 있습니다. 중위 리스팅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경우 현재 140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로라도 덴버는 현재 리스팅 주택 가격이 60만 달러로 2022년에 비해 8% 하락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가 2분기에 18조 3,88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인 1,850억 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도 신용카드 빚이 전분기보다 270억 달러 늘어나 가장 빠른 증가를 기록했지만 90일 이상 연체율은 학자 융자금 상환이 가장 많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가계부채는 매분기마다 늘고 있는데 올 2분기에도 18조 3,880억 달러로 더 증가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총 가계부채 18조 3,880억 달러는 전분기보다는 1,850억 달러, 전년보다는 5,920억 달러 늘어난 겁니다. 가계부채의 대다수는 주택모기지로 12조 9,4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는 전분기보다 1,310억 달러, 전년보다 4,16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주택 거래가 여전히 부진하지만은 집값은 2년 연속 올랐기 때문에 주택 모기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만한 가계부채는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1조 6,55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은 전분기보다 130억 달러, 전년보다는 29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3위는 학자융자금으로 1조 6,38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은 전분기보다는 70억 달러, 전년보다는 530억 달러 증가한 겁니다. 4위는 신용카드 사용빚인데 1조 2,09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전분기보다 270억 달러, 전년보다는 670억 달러 늘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율에서는 신용카드는 유일하게 낮아진 반면에 학자융자금 연체율이 눈에 띄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90일 이상 연체율을 보면은 미국 가계부채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1.59%에서 올 2분기 현재는 2.91%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학자융자금 상환을 제때 못하는 90일 이상의 연체율은 지난해 0.80%에 불과했으나 올 2분기에는 무려 12.88%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학자융자금 탕감이나 월 상환금 최소화 정책이 모두 무효화되고 있어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7.18%였으나 2분기 현재는 6.93%로 유일하게 소폭 하락했습니다. 무이자 할부 상환이 가능한 BNPL, Buy Now Pay Later 등이 인기를 끌면서 신용카드 연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불안한 직업으로 통번역, 역사학자, 여객기 승무원, 판매 서비스, 작가 등 10가지 직종이 꼽혔습니다. 오픈 AI의 집중 투자에 인공지능에 앞장서온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어서 AI 시대에 알맞은 전공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란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개막에 선두에 서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보고서를 통해 AI 시대의 가장 불안한 직업 10가지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라질 위험한 직종들은 모두 데스크 잡들로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AI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가장 많이 불안한 직종은 통번역으로 꼽혔습니다. 이미 휴대폰에 깔려있는 통역,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역사나 번역사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시작된 것과 같이 AI 인공지능으로 동시 통역과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제시해주는 인공지능으로 역사학자들이 도움을 줄 수 없게 될 것으로 꼽혔습니다. 여객기 승무원들도 가장 안전하지 않은 직종으로 꼽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떠오른 지 오래되고 AI 인공지능으로 분류되고 배달하는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판매 서비스 직종도 가장 불안한 일자리에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글쓰기, 작품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작가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고객 서비스 직종도 곧 사라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들도 불안해지는 직종으로 꼽히고 있어 하루속히 AI 인공지능 관련 업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티켓 판매원, 여행사 직원 등도 갈수록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메디컬 의료 업종이나 블루칼러 업종, 몸으로 힘을 써야 하는 직종들은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일자리가 안전해질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들의 대다수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인간이 돕거나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가장 안전한 일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박 엔지니어나 타이어 수리 등 기술자들이나 해당 업종 블루칼러 업종들도 AI 시대에 안전한 일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술 유출과 통제를 둘러싼 국가 간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반도체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칩 자체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기술 유출의 온상으로 종종 지목되어 온 중국에서는 자국 내 반도체 스타트업이 자국 내 대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기술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사법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 AI 반도체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적 통제 강화에 나서며 기술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제3중급 인민법원은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스타트업 쭌파이의 대표 장쿤과 직원 1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퇴사한 뒤 내부 기술을 캡처하거나 필사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국적의 장 대표는 징역 6년과 300만 위안의 벌금을, 회사는 강제 해산 및 1,400만 달러 상당의 자산 몰수를 명령받았습니다. 해당 기술은 약 40개 설계 포인트가 화웨이 기술과 유사하며 피해 규모는 약 2,7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조직적, 계획적, 악의적 침해로 판단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AI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칩의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미국의 AI 액션 플랜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제조사들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칩이 중국 등으로 밀반출돼 안보 위협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H2O 칩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백도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원격 접근 기능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에 대해 외부에서 강하게 비판받던 중국이 내부에선 정반대로 기술 보안을 앞세운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기술 주권 경쟁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AI 기술은 단순한 산업 역량을 넘어 국가 안보와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방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워싱턴 DC에 연방 사법당국 요원들을 대거 배치해 경계와 순찰을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워싱턴 DC 정부와 경찰과의 협력은 거부하고 독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연방 관할로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연방 요원들을 대거 배치하는 실력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요 시설과 관광 명소, 지하철역 등에는 8일부터 연방 사법당국 요원들이 대거 배치돼 경찰과 순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새로 배치된 연방 요원들은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연방 수사국 FBI, 마약 단속국 DEI, 연방 마샬 등 10여 곳의 연방 사법기관들에서 출동한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속 기관이 쓰여있는 근무복을 입고 공개리에 경계태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연방 요원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와 광장, 박물관 등지에서도 순찰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대거 배치된 연방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범죄가 급증해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 작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범죄율은 근년 들어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를 최근 FBI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 등 폭력 범죄는 워싱턴 DC에서 올 들어 2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의 살인 사건은 2024년 한 해 187건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99건으로 전년보다 12% 줄어들었습니다. 올 들어 강도 폭력 범죄는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워싱턴 DC의 범죄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를 일축하고 미국의 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연방 사법당국 요원들을 대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요원 배치는 워싱턴 DC의 관할과 행정, 입법 기능을 연방으로 가져오기 위한 시도의 하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연방에서 관할해야 행정과 입법, 예산과 치안까지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워싱턴 DC의 연방 인수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워싱턴 DC 시정부와 시의회, 워싱턴 DC 메트로 경찰 등과는 협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를 연방정부 관할로 넘기는 문제는 매우 복잡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성사될지는 불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